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년 뒤인 1947년 6월 14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평범한 시골 농부 윌리엄 브레즐은 로즈웰에서 100km 떨어진 목장을 지나가다가 생전 처음 보는 잔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는데요. 미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대응, 급작스러운 공식 발표와 번복,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의문들. 이 사건은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라 불리며 수없이 많은 음모론을 양산해냈죠. 1947년 윌리엄이 사망하기 전에 남긴 인터뷰 기록에는 내가 본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연 인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는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농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날 윌리엄은 양들이 평소와 다르게 특정 지역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을 조사하던 그는 넓은 지역에 흩어진 이상한 파편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최초 언론 인터뷰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루미늄처럼 보였지만 구겨도 다시 펴졌어요. 불에 태워도 흔적이 없었죠. 여태껏 본 적 없는 물질이었습니다. 이 파편들은 평범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놀라운 강도를 가졌으며 일부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처음에 이 발견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V2 로켓 실험이 인근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에서 자주 이루어지던 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발견이 가져올 파장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인근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에서 로켓 실험이 빈번히 이루어지던 시기였기에 무언가 실험 중 떨어진 잔해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발견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지역 보안관 조지 윌콕스는 이 사실을 육군 항공대에게 전달했고 7월 7일 로즈웰에 주둔하던 제509 합동폭격단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부대를 이끈 제시 마르셀 소령은 자네들을 수거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8일 오후 로즈웰 육군 항공기지는 충격적인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509 합동폭격단이 이 지역의 한 목장에서 비행 접시를 회수했다. 로즈웰 데일리 레코드는 이 소식을 일면에 실으며 대서특필했고 AP통신을 통해 이 뉴스는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입을 통해 비행 접시의 존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순간은 채 24시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인 7월 9일 제8공군사령관 로저 램지 장군은 텍사스 포트워스 기지에서 언론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미확인 비행 물체는 비행 접시가 아닌 기상 관측용 기구라고 정정 보도를 했죠. 그의 옆에는 침묵하는 제시 마르셀 소령이 서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고무 조각과 알루미늄 호일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램지 장군은 7월 9일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비행 접시 같은 것은 없었다며 그 조각들을 가리키며 강조했습니다. 로즈웰 사건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윌리엄 브리즐을 포함해 최초 목격자들은 모두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강요로 받은 듯 그들의 증언은 급격히 바뀌었고 심지어 윌리엄은 육군의 보호 조치를 받은 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구금 후 본인이 착각한 거다. 사실 군이 보여준 기상기구와 제가 본 것은 같다 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만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즈웰 인근에서 이상한 파편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시민들 역시 하나둘씩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로즈웰 장의사 글렌 데니스는 1989년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당시 로즈웰 육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공포에 질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 머리를 가진 시신들을 부검했다고 말이죠. 며칠 후 그녀는 어디론가 전출되어 버렸고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육군 공병대 소속이었던 로버트 스미스 병사는 죽기 직전 가족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회수했다. 비행기가 아니었다. 어떤 비행기와도 닮지 않았다. 그리고 시체들이 있었다. 인간이 아니었다. 만약 이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왜 미국 정부는 이토록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는가? 정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0년 만인 1994년 처음으로 공식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 모굴이었습니다. 모굴은 소련의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해 극비리에 추진된 고고도 풍선 프로젝트였습니다. 특수한 음파 탐지 장비를 대기권 상층에 띄워 소련의 핵실험 소리를 포착하려는 시도였죠. 모굴 풍선은 일반 기상 풍선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레이더 반사체와 특수 장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이 장비들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낀 것도 무리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정부의 해명에도 심각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째, 모굴 풍선은 네오프렌 고무와 알루미늄 호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범한 재료가 구겨도 다시 펴지고 불에도 타지 않는 초자연적인 특성으로 목격되었을까요? 둘째, 단순한 기상장비 하나에 대해 왜 미국 정부는 민간인을 통제하고 목격자들의 입을 막을 정도로 거대한 조치를 취했을까요?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수많은 목격자들이 언급한 작은 회색 생명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의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자네를 직접 수거했던 제시 마르셀 중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그는 생애 마지막 인터뷰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지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속은 어떤 지구 물질과도 달랐고 그 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언론에 공개된 잔해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에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았습니다. 그가 말한 이상한 문양은 마치 상형 문자처럼 보이는 기호들이었으며 다른 목격자들도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양의 사진이나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존재했다면 누군가에 의해 완벽히 숨겨졌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죠. 제시 마르셀 중위의 마지막 고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내가 본 것은 외계 우주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즈웰 사건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논쟁은 바로 외계 생명체의 시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군인과 간호사들은 비행체와 함께 작고 인간과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존재들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초반에는 외계인 시신 해부 영상까지 공개되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 공군은 1997년 또 다른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로즈웰에서 목격된 외계인 시신은 실제로는 고고도 낙하산 테스트용 인체 모형이었을 것이다. 공군은 1950년대에 작전 고공낙하라는 실험을 통해 인간 크기의 마네킹을 대기권 상층에서 낙하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용된 마네킹은 현대 기준으로 보면 조악하지만 1940년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질적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설명 역시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작전 고공낙하는 195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로즈웰 사건은 1947년에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3년 이상 후에 시작된 프로젝트가 그보다 먼저 벌어진 목격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해명이 반복될수록 의혹은 오히려 짙어져 갔습니다. 로즈웰은 단순한 평범한 시골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즈웰 육군 항공기지는 세계 유일의 핵폭격기 부대 제509 합동폭격단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부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에놀라 게이를 보유하고 있던 곳이었죠. 또한 인근에는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등 미국의 핵심 군사 시설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냉전 초기 이 지역은 미국 군사력의 심장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지구를 관찰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갑작스러운 핵 에너지 사용에 주목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로즈웰은 단순한 추락 장소가 아니라 인류가 핵 시대에 접어든 것을 외부 문명이 관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지점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로즈웰에 정말 외계 우주선이 추락했다면 미국 정부가 이를 철저히 은폐하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947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기술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죠. 만약 외계 기술의 존재가 공개되었다면 그것은 전례 없는 국제적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그 기술을 확보하려 들었을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혼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보다 한참 전이었던 1938년 10월에는 오소넬스가 라디오로 방송한 우주전쟁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다는 내용을 사실처럼 연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진짜 뉴스로 착각한 일부 청취자들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즉 외계 생명체 뉴스가 사회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준 강력한 사례였죠. 종교적 관점에서도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많은 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194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종교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 기술적 우위, 사회 질서 유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계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로즈웰 사건 발생 몇 년 후 네바다 사막에는 극비 군사기지가 세워졌습니다. 후에 51구역이라 불리게 된 이곳은 공식적으로는 U2 정찰기와 SR-71 블랙버드 같은 첨단 항공기의 시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내부 고발자들은 이곳이 사실 로즈웰에서 회수한 외계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였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현재까지 잘 알려진 인물 밥 라자르는 1989년 당시 인터뷰에서 나는 51구역 내 S4라는 시설에서 일했고 거기서 우리는 지구 기원이 아닌 추진 시스템을 연구했다. 그 기술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직접적인 물증은 없지만 51구역의 존재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철저히 부인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미 정부가 51구역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것은 사건 발생 66년이 지난 2014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로즈웰 사건은 70년이 넘은 지금도 미국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7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로즈웰 UFO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도시는 외계인 테마로 가득 꾸며집니다. UFO 박물관은 이 작은 도시의 주요 관광 명소가 되었죠. 로즈웰은 현대사회가 진실과 정부 그리고 미지의 존재와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로즈웰의 진실은 어둠 속에 감춰진 채 사람들의 상상과 의혹만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상은 다시 그 비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UFO, 현재는 UAP라 불리는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해 미국 정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뉴욕타임즈는 펜타곤이 비밀리에 첨단 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2020년 4월 펜타곤은 해군 조종사들이 촬영한 3개의 UAP 영상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미 정보당국이 UAP에 관한 예비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2022년 5월 미국 하원은 역사상 최초로 UAP에 관한 공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고위 정보 관리들은 UAP가 실제하며 그 일부는 현재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공식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다시 한번 로즈웰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UFO 공개 움직임이 결국 로즈웰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원을 그립니다. UAP에 대한 현재의 공개 움직임은 결국 로즈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로즈웰은 단순한 추락 사고가 아니라 현대 UFO 논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미스터리의 답은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즈웰 사건은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외계 우주선이 정말 추락했던 것일까? 미국 정부는 그것을 은폐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그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로즈웰 사건은 단순한 기상풍선 추락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의문과 모순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즈웰의 진실은 어쩌면 영원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질문들은 지금도 우리를 우주의 신비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정말로 홀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날 로즈웰의 사막 위로 내려앉은 무언가는 단순한 물리적 잔해를 넘어 인류 역사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균열 너머 어딘가에 진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